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일라입니다. 자, 오늘은 영국 얘기를 좀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제가 어떻게 영국어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런던에 처음 왔었던 건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가 2016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번호를 매겨놓고 이렇게 컴퓨터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아직 얘네들을 다 외울 정도로 이 스피치가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시작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를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학교 다닐 때도 소홀했고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고 했다는 거를 이제 좀 스스로 알고 있는 편이었어서, 그래서 제 자신한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당연히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다닐 때 영어 잘했던 애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부족하다라는 그 뭔가 셀프 어세스먼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인드셋을 설정할 때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되게 유명한 인강 강사가 이렇게 여담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 떠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꼭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고서 얘는 1시간만 공부를 해도 다 맞는데 나는 왜 10시간을 공부해도 쟤만큼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잘하는 애하고 자기를 비교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강사분이 하시려고 했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얘는 이미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오고 많이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1시간만 공부해도 이해를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성실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10시간을 공부해도 얘가 1시간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그 성과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되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한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하고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이 사람은 근육 같은 게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빌드업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을 1시간만 해도 기초대사량이 높아가지고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을 텐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뭐 근육을 쓰는 방법도 모를 테고 기초대사량도 엄청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운동을 했었을 때 그 나타나는 효과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쟤는 1시간만 운동해도 살이 빠지는데 나는 왜 안 빠져?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이 논리? 이게 좀 이 개념? 이런 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것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이 기초가 잘 안 되어 있고 모르는 게 많아서 1시간을 해도 이 사람이 내는 효과에 비해서 훨씬 낮은 효과를 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욕심을 버리고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내가 다른 애들만큼 그렇게 영어를 빨리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그러고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 하기. 이거는 제가 이제 레일라 블로그라는 블로그를 지금 5년? 6년? 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저는 거기다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영국어를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썼어요. 시작하기 한 100일 정도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영국 워홀을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내용도 적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에 온 이후로도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가 다 적었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뭐가 잘 들리고 뭐가 잘 들리지 않는지, 그다음에 뭐 영어에 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자존심이 상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적어놓고, 좀 뿌듯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적어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옛날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얼마나 내가 변화를 했는지를 조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 배경을 마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라는 게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나 옛날에 비해서 좀 잘 들리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것도 말 잘 못했는데 지금은 또 이런 거는 잘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뭐 토익 성적이나 IELTS 성적이나 이런 걸로 내 영어 점수를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토익 같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 못 바짝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고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자체를 이제 영어 실력 자체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때마다 뭐 영국 어울 가기 전에 토익 점수, 가서 토익 점수,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토익 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토익이라는 게 영어 회화 이런 거를 조금 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으로 영어 성적,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걸 그렇게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내가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은데, 저한테는 그게 블로그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공개적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 영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던 그 목적이 좀 컸었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보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딸내미가 이제 외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블로그로 계속 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안 쓰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막 친구들이 야 너 블로그 왜 안 써? 엄마가 막 야 블로그 빨리 써, 막 이런 이런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제 블로그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압박 아니면은 뭔가 프레셔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거를 지원해가지고 변화하지도 않았는데 막 페이크해가지고 쓰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한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좀 기대에 충족? 기대에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블로그를 열심히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영어에 관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 초반보다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나아졌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기의 변화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블로그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블로그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저는 영어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배운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거를 써놓고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봤었을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동영상 같은 자료들도 거기다 붙여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맥락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막 그 슬랭 같은 것들도 많이 써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슬랭이나 아니면 내가 새로 배운 슬랭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놓고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좀 재미를 많이 찾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뭔가 영어 잘하는 사람 된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 슬랭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고, 뭔가 새로 알게 되면 너무 기뻤어. 그걸 빨리 막 아는 척하면서 블로그에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뭔가 좀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자,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얘기를 해드릴 거는
활자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물병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물병이 손에 있어도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더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는 일단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아이들도 끊임없이 그 언어에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 거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He doesn't, he don't 이런 거 헷갈리지 않아요? He doesn't라고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말하다 보면 he don't, she don'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원어민들은 왜 이런 실수를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원어민들도 아기 때 그런 실수를 해요. He don't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꽉 쥐어보면서 야, he doesn't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죠. 틀린 거에 대해서 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하는 그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생각에 이제 원어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he don't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어민들은 그걸 다 하나의 통째로 그냥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오페어를 했었는데 오페어가 이제 아기들 돌보는 아기 한 명 돌보는 그런 직업 같은 건데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오페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돌봤던 아기가 딱 이제 말을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만 2살이어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영어를 배울 때 당시에 그런 말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미 막 그 뭐 바나나 아니면은 뭐 밀크 이런 것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상태였는데 문장을 구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걔가 딱 문장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부분이 I like it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I like i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지 않고 I like it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I like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걸 더 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I like it, I like it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되게 많은 걸 또 느꼈어요. 왜냐면은 나는 하나하나 문장을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막 문법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영어를 배우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그냥 문장 전체의 통째로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단 그렇게 습득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he don't라는 거는 그들에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던 거예요. 않는 문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들은 처음부터 옛날부터 그냥 he doesn't 라고 그게 그냥 그렇게 세트로 그렇게 외워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분해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문장 통째로 그냥 외워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많이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막 전치사 같은 것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세트구나.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쭈루룩 이어서 말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규칙이 찾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왠지 이거일 것 같은데? 라는 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째로 그렇게 습득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욕심 버리라, 그 다음에 블로그 해라 아무튼 뭐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또 자기의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하는 거, 그거의 예로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활자에 좀 집착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더 많이 적어놨거든요.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비슷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